혹시 사랑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에리 히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들여다보면서요. 그 생각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프롬은 말하거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기술이라고요. 프롬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사랑이 만약 기술이라면 우리가 피아노를 배우고 의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지식과 노력의 당연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사실 우리 대부분은 사랑의 문제를 좀 잘못 짚고 있는지도 몰라요. 보통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프롱은 딱 잘라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사랑하는 능력 그 자체를 키우는 거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능동적인 사랑의 설계도를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먼저 우리 인간에게 왜 사랑이 그토록 절실한지부터 시작해서요. 사랑을 만드는 4가지 핵심 요소, 그리고 진짜 성숙한 사랑이 뭔지,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 삶의 태도가 되는지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프롬에 따르면 인간이 느끼는 모든 불안의 뿌리에는 바로 분리감이 있다고 합니다. 아, 내가 혼자구나 하는 바로 그 느낌이요. 생각해보면 동물하고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혼자라는 걸 알잖아요. 바로 이 끔찍한 분리감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다른 사람과 이어지고 싶다는 갈망. 이게 바로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독을 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술이나 약에 푹 빠져보기도 하고 어떤 집단에 그냥 맹목적으로 섞여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창작 활동에 미친 듯이 몰두하기도 하죠. 근데 프롬은 이런 것들이 다 잠깐의 도피일 뿐이라고 봐요.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딱 하나. 다른 사람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성숙한 사랑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성숙한 사랑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프롬은 사랑이란 우리가 그냥 퐁당하고 빠지는 그런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에는요, 4가지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기둥, 바로 보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마음으로 걱정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뭐랄까, 마치 정원사가 작은 식물 하나하나를 정성껏 돌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생명과 성장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보호입니다. 프롬이 이 지점을 설명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네가 직접 키우지도 않은 저 박덩굴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바로 요나가 그 박덩굴을 위해 땀 한 방울 흐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와, 사랑이 노력과 이렇게 직접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명확해졌죠? 능동적인 사랑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잘 자라도록 기꺼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그게 바로 보호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책임입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무거운 의무 같은 걸 떠올리시면 안 돼요. 프롬은 이 책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립니다. 책임, 영어로 responsibility잖아요. 이걸 프롬은 response, 즉 응답과 ability, 능력의 합성으로 봅니다.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 필요에 내가 스스로 응답하려는 그런 자발적인 준비 상태 말이에요. 이건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했던 능동적 감정이라는 개념과도 딱 통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떠밀려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힘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그런 능동적인 행위일 때 비로소 그게 진짜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소인데요. 이게 없으면요, 앞에서 말한 보호와 책임이 아주 위험하게 변질될 수 있어요. 바로 지배욕으로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존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 영어로 respect잖아요? 이 단어의 뿌리가 라틴어 리스픽체레인데 다시 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상대를 그냥 내 방식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개성을 인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존경입니다. 상대를 내 소유물처럼 다루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소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누군가를 존경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프롬이 말하는 지식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얕은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프롬이 말하는 지식은 상대방의 MBTI가 뭔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이런 사실들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머리로 분석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합일, 즉 하나가 됨으로써 얻는 깊은 이해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냥 상대방을 멀리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깊숙이 들어가 하나가 되는 경험, 바로 그런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보호, 책임, 존경, 그리고 지식.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합쳐지면 드디어 프롬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근데 이게 뭔지 진짜 제대로 알려면 이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이랑 비교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바로 이 지점이 프롬의 통찰 중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미성숙한 사랑. 프롬은 이걸 공생적 합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서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완전히 흡수돼서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아주 역설적이에요. 두 사람이 분명 하나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각자의 나를 온전히 지키면서 둘로 남아있는 상태.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자, 이제 정말 모든 걸 뒤집는 마지막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프롬은요, 진짜 사랑이란 건 단 한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프롬에게 사랑은 특정 대상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나의 근본적인 태도, 내 성격의 방향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콕 집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서 세상 전체와 관계를 맺는 방식.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스케일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게 바로 형제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다른 모든 인간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보호하려 하고 존경하고 알려고 하는 마음, 바로 그거죠. 결국 이 모든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말처럼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랑은 이 사람한테는 주고 저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리할 수 없는 그냥 하나의 능력, 하나의 태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빠져버린 수동적인 감정인가요? 아니면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갈고 닦는 능동적인 기술인가요?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고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련이라는 것. 그리고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술일지도 모릅니다.